자, 전산회계 1급 제 119회 이제 이론 재무회계 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이어서 원가회계 문제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회계 문제가 자, 9번 원가회계에 대한 문제 보시게 되면 주세원의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만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건 배부율을 먼저 알려주었네요. 배부율을 알려주고 작업시간은 200시간,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차이 20만원일 때 과다배부라고 나와 있고요. 제조간접원가의 실제 발생액이 얼마냐고 요걸 물어보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와 관련된 문제에서는요, 여기 실제 배부, 보통 배부와 관련됐을 때는 배부율을 먼저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부액을 구하는 게 순서예요. 즉, 배부율이라는 것은, 우리 수업 때 제가 얘기해 드렸던, 우리가 알바할 때 1시간당 얼마 이렇게 정하는 거 있죠. 1시간당 얼마, 제조 간접비를 1시간당 얼마로 배부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1시간당 만원이라고 계산이 됐다면 작업시간이 알바 시간이 8시간이라면 만원씩 8시간 곱해서 8만원 이렇게 나오는 게 배부액이에요. 자, 이 내용을 갖다가 알바를 비교했을 때는 실제 벌어진 거, 그래서 여기 실제 제조간접비는 알바할 때 받은 총 8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배부 기준이라는 건 시간당으로 여기서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작업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서 작업 시간으로 배부한다 그러면 8시간이라고 된단 말이죠. 8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다음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실제 배부율은 1시간당 만원, 이렇게 1시간당 만원을 계산을 해 놓고 이 실제 배부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계산된 1시간당 얼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배부 기준 8시간을 작업했다면 배부율 만원 곱하기 8시간 하니까 실제 배부액은 8만원이 된다. 이 실제 배부인 경우에는 모든 그 제조간접비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이 다 똑같은 계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서는 먼저 이 제조간접비에 대한 이런 금액들이 확정이 되어야지만이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될 수 있어요. 매출원가가 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모든 제조간접비의 배부는 대부분 다 이렇게 예정 배부, 그것도 연초에, 실제 배부는 기말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통 연초에 1시간당 얼마, 즉 예정 배부율을 미리 계산을 해놓고 그때 1월달, 2월달, 3월달 실제 작업 시간이 발생하면 거기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해가지고서 예정 배부액까지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야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매출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정 배부를 사용한단 말이죠. 실제 배부는 기말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정 배부는 연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정 배부율을 갖다가 구하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예정 배부액을 계산하는 방식, 일종의 공식이면 공식이랄까, 요거를 여러분이 암기하고 계셔야지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예정 배부이라고서 예정 배부라는 걸 미리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업 시간당 만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정 배부일의 금액을 먼저 알려준 거예요. 여기 예상되는 제조간접비는 얼마다, 예정 배부는 얼마다, 이런 거는 여기 얘를 알아야지 원래 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거 없이 예정 배부율을 알려줬어요. 1시간당 만원이라고요. 그리고 작업 시간이 200시간이라고 얘기해 준 것은 실제로 배부 기준인 작업 시간 200시간이 지금 사용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예정 배부율은 여기에 있는 거 갖다가 그대로 쓰는 것이고요. 그러면 실제 배부 기준 200시간을 작업했으니 여기 예정 배부를 1시간당 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정 배부액은 200만 원이라고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예정 배부액을 계산해 놓은 다음에 우리는 제조간접비에 대해서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을 비교를 해요. 여기 예정 배부액은 대변에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금액을 적어놨고, 여기 문제에서 배부 차이가 20만 원 과다 배부라고 얘기했으니, 과대 배부라는 말 뜻은 우리가 예정으로 배부한 제조간접비가 실제 발생한 것보다 20만 원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실제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문제에서는 제조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 얼마예요? 물어봤잖아요. 예정 배부액이 기준으로 해서 예정이 과대 배부가 20만 원 됐다면 실제보다 과대 배부가 됐다는 뜻이니까 2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면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80만 원이었겠구나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시험 문제에서는 두 가지다 문제를 갖다가 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배부, 기말에 이루어지는 실제 배부율과 배부액 계산하는 공식과 예정 배부액을 예정 배부에서 배부율과 배부액을 계산하는 이 공식을 두 개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근데 뭐 두 개 다 외운다는 건 말은 그렇다는 뜻이지만 여기 실제 배부율, 자, 실제 배부에서 배부율, 배부액 구하는 거 똑같고요. 예정에서도 배부율, 배부액 구하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했던 금액하고 얘를 갖다가 배부 기준 으로 해서 나눠주게 되면 실제 배부율이 계산된다. 실제 배부액은 요 실제 배부율 갖다 사용하고 실제 배부 기준이 발생한 거 곱해주면 된다. 여기에서 다 예정으로만 바꾸면 예정 배부가 돼요. 다만 차이가 나는 건 실제일 때는 다 실제이고 예정일 때도 다 예정인데 얘만 여기하고 똑같이 실제 발생했던 배부 기준을 사용한다는 거, 요거 차이점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서도 실제 배부에서도 예정 배부에서도 실제 배부 기준을 사용한다는 게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요 항목 제조간접비를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 구분해서 그 배부 차이가 과대 배부다, 과소 배부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문제는 항상 이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걸 가르쳐 주는데 자료가 많아도 결국은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그 답은 여기 180만 원이 든다는 얘기겠죠. 자, 원가 회계에 대한 9번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창현은 단일 제품을 대량 생산한다. 단일 제품 대량 생산하면 이건 종합원가 계산 방법이라는 뜻이죠.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직접 재료비는 진행 완성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 말은 가공비 계산할 때는 완성도를 계산해 달라는 뜻이에요. 단기 완성분은 700개. 보통 이 제공품 계정에서 총계정 원장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제공품 계정에서 여기 단기 완성분이라는 것은 여기 완성분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기말 제공품은 300개. 그다음에 완성도는 50%.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 일단 다 갖다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다음 자료를 참조해서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한산량을 계산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주어졌고요. 여기 문제를 또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직접 재료비, 기초 제공품은 200개가 있었고요. 완성도는 40%였다고 요거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단기 착수분은 800개래요. 800개. 자,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보여주는 요 숫자들 있죠. 요걸 물량 흐름이라 그래요. 종합원가 계산은 총 5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원하는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물량 흐름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이 맞춰놔야지 돼요. 물량 흐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제공품이라는 건 제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기말에 제품이 만들어지다가 완성되지 않고 남아있던 게 다시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 기초 제공품으로 해서 200개가 40% 진행된 상태의 제공품이 들어왔고, 올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제공품이 800개라는 거예요. 그럼 개수만 따지면 1000개가 되겠죠. 이를 갖다 우리는 투입량이라고 불러요. 투입량은 1000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변에 있는 것을 우리는 산출량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1000개가 투입됐으면 1000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완성된 거는 이 중에서 700개, 그다음에 300개는 기말 제공품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대변의 합계 금액이 합계 숫자가 일치하는 거, 요거를 우리는 물량 흐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무회계를 할 줄 안다면 이거는 금방 맞추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하나하나의 그 물건, 제품을 원가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위당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설탕가루나 그다음에 밀가루 같은 경우 한 알 한 알이 다 제품이에요. 그런데 그 설탕가루나 밀가루를 갖다가 하나당 원가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걔를 봉지 단위로 또는 박스 단위로 이렇게 단위로 원가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종합원가 계산에서는요, 이렇게 물량 흐름을 맞춰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걸 계산을 해줘야지 돼요.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제공품 계정에서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금액으로 나와야지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금액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계별로 종합원가를 계산해서 이런 단계로 그 금액을 산출해 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야지 되는데, 자, 평균법과 그다음에 선입선출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평균법은요, 이렇게 산출량 중에서 여기 직접 재료비, 지금 이 제공품 안에는 직접 재료비도 있고 가공비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에 대한 거는 공정 초기에 전량이 투입됐다고 말준 내용이, 이걸 완성도라고 그러는데 50%라고 하는 이 완성도를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도 하나 참고로 써놓을게요. 이게 완성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인데, 이 완성도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더해주라는 거예요. 산출량을.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두 개 그냥 더해서 1000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가공비는 이 완성품은 여기 완성도를 갖다가 계산을 해달라는 거예요. 300개가 50% 완성이 됐다면 150개가 완성된 걸로 환산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700개는 직접 재료비가 됐던 가공비가 됐던 얘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다 포함시켜야지 돼요. 양쪽 다. 그리고 여기 150개를 추가해 주니까 850개로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평균법으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은요, 이 앞에 있는 기초재고 있죠. 평균법과 그다음에 선입선출법의 계산 차이는 바로 이 기초재고에 대한 걸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예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같은 경우에 1000개 계산됐잖아요. 여기서 여기 지금 제공품에 기초재고가 200개 있다 그랬었죠. 여기 직접 재료비 계산할 때는 완성도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200개를 빼주게 되면 여기 800개가 계산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가공비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계산된 850개
평균법에서 계산됐던 850개에서 40% 얘는 가공비 계산할 때는 완성도 계산해 줘야 된다 그랬죠. 200개가 40% 완성이 됐다면 80개가 완성된 것으로 환산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850개에서 여기 80개를 빼주게 되면 770개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 직접 재료비는 8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770개 이렇게 계산이 됐던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을 하고 문제를 냈잖아요. 결국은 요 문제를 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요거를 물어본 거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직접 재료비, 가공비 금액도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 지금 해당되는 답은 여기서 3번으로 끝나지만 그 다음 단계가 금액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요소별 원가 집계를 하게 돼요. 요소별 원가 집계 여기 직접 재료비하고 가공비 기초 제공품에는 직접 재료비가 20만원 가공비가 8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 두 가지 금액을 여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착수분 여기죠. 단기 착수분의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가공비 이 금액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 이렇게 금액을 집계하는 것을 요소별 원가 집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금액을 갖다가 완성품 환산량 요 계산한 단위로 나누어 주게 되면은 한 단위당 얼마 즉 완성품 환산량을 단위당 원가 집계한다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집계된 금액을 완성품 환산량 계산 단계로 나누어 주는 것을 단위당 원가 집계라고 부르는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여기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다가 여기 단위당 원가를 곱해주면서 금액으로 완성품 제조 원가와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계산되는 절차를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것까지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줬는데 문제가 보이기에 되게 복잡하게 보이게 해놨지만 결국 물어본 건 요거 간단한 거 이거였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 원가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원가 4문제 점수로는 8점인데요. 원가를 갖다가 공부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결과론적으로 제가 여기 원가 문제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자세히 해줘도 앞에 원가 회계의 처음 기초 단계에서 처음 1시간, 2시간 정도 되는데요. 그 용어를 갖다가 구분할 줄 모르게 되면 이 문제는 제가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원가는 한번 제대로 회계 1급에서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은 세무 2급도 시험 출제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져요. 난이도가. 그래서 점수를 따기 참 수월한 과목이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 원가를 어려워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등등 부족한 분을 채워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회계 1급, 전산회계, 세무 2급 원가 설명을 기초부터 해놨는데 투자하셔서 원가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특히 회계 1급에서 준비를 해놓지 않으시면 여기 이론 문제가 지금 회계 1급에서는 원가가 4문제거든요. 근데 세무 2급에서는 5문제예요. 재무회계 5문제, 그 다음에 원가회계 5문제, 세무회계 5문제 똑같은 비율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론을 갖다 어느 정도 해놓지 않으시면 세무 2급은 접근하기가 많이 힘들다는 얘기죠. 자격증에. 그래서 회계 1급 때 원가 공부를 갖다가 시간 들여서 차근차근히 해 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는 뭘 질문하는 문제인가 봤더니 다음 그래프는 어떠한 원가 행태 이거는 원가 분류법에 대한 그 내용을 갖다가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단위당 원가가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계속 감소하고 있네요. 그죠?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 방법인
변동비, 그다음에 변동비에서 파생된 준 변동비, 그다음에 고정비, 그다음에 준 고정비, 이런 형태의 네 가지 형태의 원가 행태에 의한 원가 분류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고정비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고정비라는 것은 우리가 조업도라는 것은 생산량이 됐던, 작업 시간이 됐던, 노동 시간이 됐던, 기계 시간이 됐던, 즉 조업도라는 말 뜻이 조업, 만든다는 뜻이고요. 업은 만드는 일이에요. 만드는 일을 측정하는 게 시간이 많아지면 만들어지는 제품이 많아질 것이고, 또는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이 만들었다고 할 것이고, 또 노동 시간이 많아지면 많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총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업도가. 그래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단위당 원가가 쭉 줄어드는 게, 대표적인 게 여기에서 고정비란 말이죠. 고정비 또는 저는 고정비라고 썼는데 변동비라고, 고정 원가라고도 하고 변동 원가라고도 하고 원가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이 고정비 특징은 조업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즉 대표적으로 여기 임차료 하나 예를 들면, 임차료는 얘가 총 원가가 될 것인데, 그 저기 건물의 공장을 갖다가 빌려서 제품을 100개를 만들던 200개를 만들던 총 원가 임차료는 이 6,000원 그대로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만들수록 단위당 원가 이 6,000원을 100개 만들었을 때 한 개당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60원이 나오고, 200개 만들었을 때 6,000원을 한 개당 얼마 만들었는지 나누어 보면 30원으로 만들고, 300개를 만들면 20원으로 되고, 금액이 단위당 원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계속 떨어진단 말이죠. 단위당 원가는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총원가는 그대로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고정비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공장 상하수도 요금은 많이 쓸수록 돈 많이 내야 되죠. 직접 재료비는 제품을 많이 만들수록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연료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연료비가 증가하겠죠. 근데 여기 대표적인 거 공장 건물의 임차료, 요거는 항상 그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금액만 내고 그 기간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장 임차료가 여기 대표적인 고정비예요. 감가상각비나 화재보험료도 고정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원가에서 첫 번째 단계 나오는 파트의 문제인데, 여러분이 이 원가의 그래프와 원가 행태에 의한 원가 분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이 문제가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원가 회계 문제는 회계 1급에서는 4문제, 세무 2급에서는 5문제이긴 한데, 학습만 잘 해놓으시면은 재무회계 문제보다도 문제는 훨씬 쉽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점수를 따야 전산 세무 2급도 회계 1급도 저기 자격증 취득하기가 좀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11번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는 보니까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보통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회계 1급에서 4문제 중에서 3문제는 말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 설명만 잘 이해하고 용어만 구분할 줄 알면 3문제 정도는 금방 맞추실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돼요. 세무 2급의 원가계산 문제도 마찬가지. 말로 물어보는 문제, 계산 문제도 쉬운 문제로 나오는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 공부를 착실히 해두실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문제 중에서는 이렇게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비교를 하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돼요. 보편적으로 개별원가 계산은요, 제품 하나당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종류의 업종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종합원가 계산은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정유
제조업이라든지 제당이라든지 제지업, 종이라든지 철판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렇게 단위당 나눠서 한 개 한 개 원가 계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업종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개별 원가 계산은 배 만드는 거 있죠. 조선업, 그다음에 건물, 건설업, 그다음에 비행기 만드는 항공업 이렇게 건물 또는 비행기, 조선 하나하나당 원가를 계산하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업종에서는 개별 원가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여기 붙어서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그 건물을 만들 때나 배를 만들 때, 비행기 만들 때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 제품을 만드는 그런 업종들은 개별 원가 계산을 하더라. 걔 한 대 한 대 규모도 크고 원가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많이 필요한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종합 원가 계산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 서 있기만 하고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서 연속 대량 생산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개별 원가 계산은요, 이런 것들은 주문을 받아서 소량 생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품종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종합원가 계산은 연속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똑같은 종류를 연속 대량 생산할 수 있지 중간에 다른 여러 가지 그 종류로 나누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주문 생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걔는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다음에 월말 제공품 평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해당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개별원가 계산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개별원가 계산에서는요, 이렇게 여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 제조 지시서가 이렇게 있어요. 작업 제조 지시서. 작업 제조 지시서라는 게 있는데 이 작업 제조 지시서에 우리 원가 계산의 기본이 되는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를 쉽게 하게 되면 원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고 배웠단 말이죠. 그죠? 이 세 가지를 쉽게 하게 되면 여기 비행기를 만들면서 사용됐던 그 원가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작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행기를 만들면서 A 파트, B 파트, C 파트 완성이 되면 그 다음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사람들이 옮겨가면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작업 제시서 얘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은 얘가 매출원가로 그냥 반영이 된단 말이죠.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업이 A 파트는 다 끝났는데 여기 A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B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작업이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그러면 작업이 다 아직 요 지시서에 대해서는 안 끝났다.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 전체가 다 제공품으로 기말 제공품으로 그냥 다 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별도로 평가가 필요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11번 문제에서 종합원가 계산할 때 가공비 계산하면서 그 평가해갖고 환산량 계산하고 그랬었잖아요. 요 기말 제공품이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얘는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인 거예요.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이다. 그래서 얘가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 여기 다품종에다가 이런 그 제조업은 소량밖에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의 구분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여기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이 두 개를 합치면 직접비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직접비. 그다음에 제조간접비는 여기 제조업체 특성상 전체적인 데서 발생되는 제조간접비를 배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조간접비가 되게 중요하다는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무지무지하게 핵심 과제로 중요하다 얘기 나오게 되면은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인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직접비는 투입되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바로바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간접비는 배부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핵심 과제로서 제조간접비 배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인 거예요. 반면에 종합원가 계산은 아까 11번 문제에서 풀어봤던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핵심 과제로 되게 중요한 것이고 얘는 아까 보셨을 때 우리가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여러분이 요 용어를 갖다가 차이 나는 것을 비교해 놓으시면 여기만 알아도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갔더니 맞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정리해서 저기 복습하시라고 제가 표로 이렇게 그냥 반영시켜 놨으니까 요것만이라도 저기 복습을 해 놓으세요. 요것만 익혀 놓으셔도 이런 문제들은 거의 다 말로 물어보는 거 맞출 수 있으실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원가 회계에 대한 문제고요. 이것도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법, 부가세법에 대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